어떠한 물체가 가해지는 외력에 대해 저항하려고 하는 물리적 속성을 우리는 관성이라고 말합니다. 힘이 가해지지 않는 한 멈춰있는 물체는 계속 멈춰있으려 하고 움직이는 물체는 계속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려 하죠. 사실 이 관성이라는 물리적 법칙은 우리 삶에도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외부로부터 어떤 자극이 가해지지 않거나 특별한 계기가 있지 않는 한 우리는 변화를 꺼려하고 현재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방식을 고수하려 하죠. 그런데 최근 주거공간 인테리어, 특히 거실 바닥 마감재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아주 익숙하고 당연하게 자리 잡고 있던 바닥 마감재인 장판과 마루 대신에 혹자에겐 다소 생소하고 모험적으로 여겨질 수 있는 이 포세린 타일과 폴리싱 타일을 시공하고자 전 시장을 찾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 이러한 변화의 움직임은 대략 4에서 5년 전부터 점진적으로 시작이 됐는데 요즘은 시공 스케줄을 잡기 어려울 만큼 그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체 이 포세린 타일이라는 바닥 마감재가 많은 사람들에게 어떠한 자극을 줬는지 FQA를 토대로 그 특징부터 장단점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포세린, 폴리싱 타일이 대체 무엇인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포세린과 폴리싱 타일은 유무강의 차이만 있을 뿐 기본적으로 같은 타일이라고 이해하는 편이 좋습니다. 마루나 장판 또는 일반 세라믹 타일들과 비교되는 폴리싱, 포세린 타일만의 특성을 알기 위해서는 우선 수분 흡수율이라는 걸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분 흡수율은 타일의 품질 특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척도 중 하나로 말 그대로 수분을 흡수하는 정도를 퍼센테이지로 표기한 수치를 말합니다. 수분 흡수율이 낮다는 건 물기가 침투하지 못할 만큼 조직이 치밀하고 밀도가 높다는 걸 의미합니다. 즉 강도가 좋고 내구성이 뛰어나다는 걸 의미하기도 하죠. 우리나라에서 주로 쓰는 타일은 크게 도기질, 자기질, 그리고 포세린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먼저 도기질 타일의 수분 흡수율은 한국 산업규격 기준으로 18% 이하, 자기질 타일의 수분 흡수율은 3% 이하, 포세린 타일의 수분 흡수율은 1% 이하입니다. 즉 이 순서대로 강도와 내구성이 높아집니다. 이렇게 포세린 타일이 일반 세라믹 타일들보다 낮은 수분 흡수율과 높은 내구성을 갖출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제조공법에 있습니다. 포세린 타일은 일반 세라믹 타일들보다 밀도가 높은 점토를 1200도 이상의 고온에서 장시간 소성해서 거의 모든 수분을 제거합니다. 이 건조 시간이 길어질수록 훨씬 더 단단하고 밀도가 높은 포세린 타일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포세린 타일은 1700년대 초반부터 중국 각 도시의 종교적인 건물에 주로 사용됐습니다. 초기 타일은 햇볕에 구워졌지만 나중에는 가마를 사용해서 타일의 본체를 강화하고 장식용 표면 유약을 만들게 됐습니다. 포세린 타일은 내구성이 뛰어나서 벽뿐만 아니라 바닥 타일로도 수요가 많고 트래픽이 많은 지역에서도 외관과 색상을 잘 유지할 뿐만 아니라 수분 흡수율이 매우 낮아 습한 곳에서도 이상적인 마감재입니다. 이런 포세린 또는 폴리싱 타일을 집에서 마루 대신 바닥 마감재로 써도 괜찮은지에 대한 궁금증이 많습니다. 포세린, 폴리싱 타일 시공의 7가지 특징과 장점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수분 저항력. 폴리싱 포세린 타일들은 일반 세라믹 타일들과 달리 밀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수분에 대한 저항력이 강합니다. 이 타일들의 수분 흡수율은 1% 미만이며 이러한 특성은 실내뿐만 아니라 모든 기후에서 외부 시공까지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이 타일들은 호흡기나 피부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들을 표면에 흡착시키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보다 청결하고 건강한 주거 생활을 가능하게 합니다. 둘째, 강한 내구성. 앞서 언급한 대로 이 타일들은 밀도가 매우 높고 견고하기 때문에 충격에 강하고 내구성 또한 마루 등 기타 바닥재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수합니다. 참고로 포세린 폴리싱 타일은 1제곱인치당 약 2,500kg의 힘으로 눌려 압축됩니다. 카펫 등에 깔려있는 마룻바닥은 습기에 의한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기적인 환기가 필요하지만 폴리싱 타일은 습기에 강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지관리가 편하다는 장점 또한 갖추고 있습니다. 셋째, 오염 저항력. 폴리싱 타일 시공의 또 다른 장점은 오염에 강한 저항력이 있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인 마루와 달리 폴리싱 타일은 청소 및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오랜 기간 사용해도 물리적 충격으로 인한 파손을 제외하고는 변형이 거의 없어서 특별한 관리가 없이도 한 번 시공으로 반영구적인 사용이 가능합니다. 넷째, 내화성. 폴리싱 타일은 정상적인 상황에서 불이 쉽게 붙지 않습니다. 이는 화재 발생 시 화염의 번짐을 제한해서 초동 조치나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둘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바닥재들에 비해 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수리 및 보수. 폴리싱 타일은 파손이나 균열에 강한 저항력을 가지고 있지만 건물 자체의 진동이나 중량 낙하물 등에 의해 파손이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파손된 부분만 교체가 수월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타일은 입고했을 당시의 제품을 한두 박스 정도 여유로 보관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폴리싱 타일뿐만 아니라 모든 타일들은 생산 시점에 따라서 미묘한 색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입고 당시 같은 로트의 타일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섯째, 리모델링 효과. 폴리싱 포세린 타일은 다양한 컬러와 디자인의 상품이 있기 때문에 많은 것을 시도할 수가 있고
바닥만 교체하는 부분 공사만으로도 드라마틱한 리모델링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일곱째, 건강상 장점. 폴리싱 포세린 타일은 여러 건축 자재들에서 흔히 검출될 수 있는 포르말데히드, 휘발성 유기화합물, 폴리 영화비닐 등 알레르기나 각종 질환들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들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첫째, 시공 난이도와 비용. 포세린 타일은 크기가 크고 밀도가 높기 때문에 일반 세라믹 타일보다 무겁고 다루기가 어렵습니다. 또 표면이 워낙 단단해서 절단 또는 드릴링이 어렵고 설치도 까다로워서 시공 비용이 다소 높지만 시공자 선정 시 단순 가격만 놓고 비교하기보다는 실패 비용들을 고려해서 애초에 숙련자를 섭외하는 편이 좋습니다. 타일의 지속성을 생각한다면 초기 투자 비용은 그리 큰 비용이 아닐 수 있습니다. 둘째, 피로 누적. 타일은 기본적으로 마루에 비해 바닥에 더 단단하게 고정되기 때문에 맨발로 장시간 걸을 시 상대적으로 발과 무릎에 피로가 누적되기 쉽습니다. 이러한 피로 누적과 더불어 사용상 편의 등을 고려했을 때 실내에서는 슬리퍼 생활이 권장됩니다. 타일의 특징들과 더불어 이번에는 공사에 앞서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질문들을 좀 추려봤습니다. 왜 이렇게 중국산 타일이 많은 건가요? 포세린 폴리싱 타일이 국산이 아닌 중국산 타일이 많은 이유가 궁금하시다면 이 표를 참고하세요. 이 표는 2018년 전 세계 주요 타일 제조국들의 타일 생산량입니다. 총 10개 국가만 표기가 되어 있고 보시다시피 한국은 리스트에 없습니다. 2018년에 중국은 세계 최고의 타일 제조국가로 그해 약 57억 해배, 다시 말해 57억 평방미터의 타일을 생산했습니다. 우리나라 아파트로 따지면 약 3억 8천 개의 욕실을 공사할 수 있는 양입니다. 우리나라 아파트가 약 800만 채 정도가 되고 욕실이 2개씩 있다고 가정하면 약 1600만 개의 국내의 모든 아파트 욕실을 무려 23번이나 리모델링할 수 있는 양이죠. 그것도 1년에. 인도는 그해 11억 4,500만 평방미터로 두 번째로 큰 생산국이었습니다. 중국을 제외한 9개 제조국들의 생산량을 모두 더해도 중국의 생산량에 미치지 못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나라에 중국산 포세린 타일이 많이 유통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중국산 타일을 믿을만 한 거냐? 이태리 타일이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건 다른 컨텐츠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폴리싱, 포세린 중 뭐가 더 좋은 타일인가요? 폴리싱 포세린 타일의 디자인과 컬러는 정말 다양합니다. 아파트와 같은 주거 공간은 바닥 타일 외에도 가구나 가전 등 다른 모든 인테리어 요소들이 한눈에 들어오는 매우 집약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벽지나 타일과 같은 배경에 지나치게 힘을 주게 될 경우 자칫 전체적인 밸런스가 깨지고 본래의 의도와 달리 산만한 분위기가 연출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리스크를 줄이고자 거실 바닥 타일의 경우 화이트나 아이보리 계통의 민자 타일 출고가 가장 많습니다. 더불어 폴리싱 타일과 포세린 타일 중 뭐가 더 좋은 거냐고 묻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둘은 같은 뿌리에서 나온 거의 동일한 스펙의 타일이며 둘의 차이는 표면이 유광이냐 또는 무광이냐 정도로만 구분해도 충분합니다. 유행에 따르기보다는 본인의 생활 패턴과 구상하고 있는 인테리어 컨셉에 따라서 결정하는 편이 좋고 참고 출고 데이터만 놓고 봤을 때는 거실 바닥용으로는 폴리싱 타일과 포세린 타일이 약 7대3 정도로 유광인 폴리싱 타일의 출고 비중이 조금 더 높습니다. 폴리싱 타일은 거실만 시공하나요? 아니면 방까지 다 하나요? 타일 시공의 범위는 각자의 예상과 니즈에 따라서 설정하기 나름입니다. 참고로 참고 데이터상으로는 거실 시공과 전체 시공의 비율이 약 6대4 정도로 집계됩니다. 통일성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면 전체 시공을, 비용이 부담된다면 거실 쪽만 시공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물론 집의 구조마다 모두 다르지만 경험상 두 경우의 비용 차이는 약 1.6에서 2배 정도라고 감을 잡아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30평대의 아파트인데 거실만 시공하면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사실 거실 시공이든 욕실 시공이든 베란다 시공이든 30평대 아파트인데 얼만가요? 와 같은 단순 질문에는 대답을 해드리고 싶어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거실 타일 시공 가격은 타일 및 부자재, 마루 철거 인건비, 타일 시공 인건비, 그리고 운반비와 기타 잡비 등의 합으로 정해지는데 각각의 비용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타일의 선정과 물량 산출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고 그 밖에 마루의 종류, 철거 면적, 타일 시공 면적과 같은 정보들을 확인해야만 합니다.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은 공사 예정일의 최소 1개월 전에는 평면도를 가지고 전시장에 방문하셔서 타일을 선정하고 시공팀을 배정받는 것입니다. 참고로 평면도는 관리사무실에서 주는 상세 도면일수록 오차가 적고 타일 시공팀은 보통 1에서 1.5개월 정도의 스케줄이 미리 잡힌다는 것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가장 수요가 많은 30-40평대 아파트 거실 바닥 타일 시공의 경우 일반적으로 철거부터 타일 및 줄눈 시공까지 총 3에서 4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며 위에서 언급한 모든 변수들에 따라 다르겠지만 공사 예산은 약 200 중반부터 400 중반 정도는 기본으로 책정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예산은 감각을 키우기 위한 단순 예시일 뿐이니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요즘 거실 바닥에 많이 시공하는 폴리싱, 포세린 타일에 대해 함께 알아봤습니다. 내용이 조금 많고 복잡했는데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꼭 참고하셔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